그러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 08 도함수의 활용일 12페이지 할 차례가 맞나요? 12페이지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2x 플러스 루트 10-x 제곱이 증가하는 구간에 속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증가하기도 하고 이제 감소하기도 하나 봐. 근데 증가하는 구간에 속하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나왔고 단 x는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주어졌어요. 근데 얘만 있는 건 아니지. 이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범위 또 있다 없다?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10-x의 제곱은 항상요 0 이상이어야 되고 얘는 아무리 커도 뭐 이하가 된다? x가 0보다 크니까 얘는 10 미만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일 거야. 맞습니까? 자, 어쨌든 얘는요 요 녀석에서 이미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자, 결국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0은 0 이하다라는 이런 2차 부등식으로 바뀌겠네요. 왜? 부등식에서는 항상 최고창의 개수 앞에 음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양수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결국엔 얘는 x 마이너스 루트 10, x 플러스 루트 10은 0 이하이므로 x는 마이너스 루트 10 이상 루트 10 이하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는데 얘하고 얘의 공통 범위 구하면 결국 x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루트 10 이하야 라는 이런 범위가 나오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숨겨진 범위 찾았으니까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증가 감소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f-x를 구해야 됩니다. 2 더하기. 자, 요 녀석 뭐가 돼? 불러.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2 루트 10-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x. 기억이 나십니까? 자, 나는 이거 기억난다는 사람만 손 들어봐. 2명, 3명. 시험 끝!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선생님 간단히 좀 정리해주고 가도록 할게요. 자, y는 루트 x가 있어. 요 녀석 미분하면 시험분 이렇게 됩니다. 2 루트 x분의 1 나와요. 자, y는 루트 속에 어떤 x에 관한 식 전체가 들어있어요. 이때 미분하면 얘는요 2 루트 fx분의 f-x가 된다. 외우세요. 너무 자주 나와요 라고 얘기했어요. 되겠습니까?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앞에 여러 가지 미분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식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구조의 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나는 얘가 증가한다 라고 했으니까 0 이상인 이와 같은 범위를 구해야 돼. 문제를 딱 봤어요. 미지수는 없어. 미지수는 없죠. 풀면 좋겠어. 근데 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풀 수도 없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없고 이럴 때 사용하는 개념이 뭐예요? 증간표예요. 되겠습니까? 풀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이럴 때 사용하는 개념이 증간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간표를 구할 때의 핵심은 극대 극소를 먼저 찾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선 f-x가 0이 되는 극대 혹은 극소의 값을 찾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는 0으로 놓고 문제를 이제 풀면 요식 뭐가 돼요? 통분하면 2 루트 10-x의 제곱분의 요 녀석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얘 몇이냐? 4 루트 10-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되는 x값을 내가 찾으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절대로 0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므로 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자, 얘가 0이 되는 x값 찾기 위해서 4 루트 10-x의 제곱은
2x라고 놓고 루트를 벗겨내서 문제 풀이 시작할 거예요. 양변에 논짓 하셔야 됩니까? 제곱. 근데 제곱하기 전에 이렇게 바꿔놓고 제곱하자. 예, 그래서 4배의 10-x의 제곱은 x의 제곱이다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네요. 넘어가면 5x의 제곱은 40. 결국 x의 제곱은 8. 결국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오는데 x의 범위로는 마이너스 2 루트 2는 커버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래서 얘는 지워버렸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얘를 가지고 증감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증감표. 자, 제일 먼저 x,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fx 이렇게 되겠죠. 자, 우선 0은 포함하지 않아 루트 10까지야.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2 루트 2라고 f-x가 0이 되는 값을 하나 구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자. 0과 2 루트 2 사이에 있는 만만한 수 1 한번 넣어볼 겁니다. 요 f-x 자리에 여기 1 한번 넣어볼까? 그럼 얘는 1 넣으면 6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얘 뭐야? 양수값 나오죠? 얘 양수 나오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리고 2 루트 2와 루트 10 사이에 있는 만만한 수 누구야? 3이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3 대입했어. 그럼 10 빼기 9니까 2분의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3인가요? 전체 보고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나와요. 그래서 나는 얘를 그림으로 그렸더니 그림이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 증가하는 구간이라는 건 바로 어떤 구간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증가 구간이죠. 자, 이 구간에 속하는 모든 정수값의 합을 구하래요. 여기에 속해 있는 정수 어떤 게 있습니까? 1, 또 2, 3은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정수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므로 답은 몇 나오겠다? 3.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유형 4번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형 4는 뭐였어? lnx 그래프였어요. 풀어보세요. 아, 답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김우근? 답이 아니에요. 또 다른 답 나온 사람 없나요? 같이 2 정답이에요. 예, 우리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4x
4x-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lnx가 구간 열린 구간 0, 무한대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함수 fx가 감소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f-x로 구하는 문제야. 그런데 문제 유형을 봤더니 뭐가 보인다? lnx가 보여요. lnx가 보이면 뭐로 푼다? 그래프로 푼다라고 했죠. 자, 우선 f-x부터 구해보겠습니다. 4-2x 마이너스 x분의 a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다. 자,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이네요. 통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x로 통분을 했더니 이 x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얘가 감소한대. 즉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식을 만족시켜야 되죠. 자, lnx예요. x는 항상 lnx예요. x는 항상 양수. 맞습니까? 와, 얘는 무조건 양수. 이렇게 지어졌어요. 결국 이 문제 유형은요,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미지수가 있는 2차 부등식 문제가 됐어요. 자,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건 뭔데요? 요거 조금 수정해 놓고 갑시다. 최고창이 마이너스 2 나오면 되게 싫어.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 이상이다.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y는 이라고 해서 얘하고 얘를 그릴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얘는 확정이지. x축이야. 얘 미확정이네요. 미확정이어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구해봐야겠지? 자,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의 x좌표는 지금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이 뭔데?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했더니 몇 나와요? 1 나와요. 오, 얘는 1, x자리에 1 대입하면 뭐 나옵니까? a-2가 나오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녀석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는 사실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왜? lnx이기 때문에 양수 범위만 신경을 쓰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뭐보다 크기만 하는데 x축 위쪽에만 있으면 되죠? 그 얘기는 이 그래프 중에서 제일 낮은 점의 y좌표인 누가? a-2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a는 2, 4. a의 최소값 구하면 2. 되겠습니까? 혹시 이해가 안 가는 것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됐어요? 어디서 틀렸는지 찾으셨습니까, 기분은? 네. 이렇게 lnx 그래프예요. 자, 됐죠? 네. 자, 그 다음 유형 5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지워도 되죠? 자, 이제 5번째 유형 보도록 하자. 함수 fx는 ax-sin x가 열린 구간 0,4분의 파이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함수 fx가 증가해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f-x는 0 이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f-x를 딱 구하려고 봤더니 뭐가 보여요? 삼각함수 보이지?
삼각함수는 미분해도 삼각함수죠? 즉 삼각함수가 살아있게 됩니다. a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돼요. 자, 이와 같이 삼각함수가 보이는 경우에 증가 감소 문제는 무엇으로 문제를 푼다? 삼각함수의 범위로 문제를 푼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요 구간, 그렇구나. x는 0보다는 크고 4분의 파이보다는 작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요 구간 한번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볼까? 코사인 그래프, 저기 코사인 나오고 있죠, 도함수에? 코사인 그래프는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여기가 0,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될 거야. 4분의 파이, 45도일 때 여기 몇입니까? 2분의 루트 2지. 맞아요? 아, 그렇구나. 요 범위에서 코사인 x는 2분의 루트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얘를 만들어 갈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 각 변에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겠죠. 그리고 각 변에 이제 a를 더해 줄 겁니다. a 마이너스 코사인 x는 a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a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다라는 이와 같은 식이 될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얘가 뭐가 되고 있어? f-x가 되고 있죠. 자, f-x의 범위는 a-1보다 크고 a-2분의 루트 2보다 작다라는 이와 같은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뭐래요? 이때 얘가 증가해야 된다라고 했지. 맞아요? f-x는 0 이상이어야 돼. f-x가 이 범위에 있는데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녀석들이 0 이상이어야 돼 라는 얘기지. 그럼 어디에? 얘가 어떤 범위에 있건 이 덩어리들은 전부 다 0 이상이어야 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를 구했더니 A는 몇 이상 나옵니까? 1 이상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특정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 5가지 유형을 모두 다 정리했습니다. 이 5가지 유형은 개별적으로 다 기억하고 암기해 주셔야 돼요. 개념의 큰 틀도 기억하고 개개 문제가 이런 특징이 있었어.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마지막 개념, 정구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정구간에서 증가한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fx가 실수 정구간에서 증가하면 당연히 f-x는 0 이상이어야겠죠. 실수 정구간에서 감소하면 f-x는 0 이하다. 개념은 이와 같습니다. 근데 실전은 좀 달라요. 자, 실제 적용은요. f-x가 0 이상인 상태예요. 그런데 이 f-x 자리에 2차 식이 나와 있는 상태야. 문제를 풀었더니 f-x 자리에 2차 식이 있네. 그럼 뭐야? 2차 식이 무조건 항상 0 이상이라는 얘기는 무슨 부등식이다? 2차 절대 부등식 문제가 되는 겁니다. 2차 절대 부등식 문제가 돼요. 자, 2차 절대 부등식 문제 선생님이 보통 그림을 그린 후 A, D라고 얘기하는데 A는 확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만 이용하는데 그림을 그린 후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왜? 등호도 들어가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2차 절대 부등식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2차 절대 부등식 개념이 약한 학생은요, 선생님한테 문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혜린이 혹시 모르면 알아요? 오케이.
예, 혹시 모르면 요거 수학상 맨 뒤쪽 부등식 맨 뒤에 나와 있는 개념이니까 모르면 질문 계속 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나갈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과거에 내가 놓치고 간 부분은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 계속 그만큼씩 빠져있는 부분, 그 부분만 채우면서 가지. 난 지금부터 수학상부터 다시 볼 거야. 이러면 이제 재수한 3년 하셔야 돼요. 예, 그건 안 되니까 그 비어있는 부분만 채워가십시오. 자, 똑같은 개념입니다. f-x가 0 이하인데 식을 봤더니 f-x가 2차식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2차 절대 부등식 문제입니다. 2차식이 0 이하인 녀석은 그림으로 그리면 0보다 작거나 0과 같거나, 즉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개념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유형도 있어요. f-x가 0 이상이야. 그래서 f-x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ax의 제곱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일명 선생님이 가르칠 때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리는, 예, 선생님이 이름을 꼬라지 절대 부등식이라고 붙여놓은 이런 녀석이 있어. 얘가 0 이상이야 라는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그냥 뭐로 푼다?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으로 푸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 궁금한 거지. 이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은요, 시중 교재에 이런 명칭으로 나와 있지 않아. 선생님이 개념을 잘 기억하라고 내 맘대로 개념을 정리해서 붙여놓은 이름이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이에요. 왜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이야? 얼핏 보면 2차 절대 부등식 같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x 최고창의 개수, x제곱 앞에 미지수가 붙어 있어서 a가 0이면 얘는 2차가 안 될 수도 있어. 얼핏 보긴 2차 꼬라지인데 2차일 수도 있고 2차가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유형을 선생님이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나는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 어떤 식으로 푸는지 안다? 손 들어보자. 2명, 3명. 요건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네, 우선 필기해놓고 요건 선생님이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역시 같은 필기입니다. 감소합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인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면 우리는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으로 문제를 푼다예요. 오케이. 자,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 선생님이요, 좀 수업을 하고 갈게요. 혹시 요거 설명 듣고도 지금 기억 나요, 안 나요?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 알아요, 몰라요? 예. 가물가물한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문자 하나 넣어주세요. 선생님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 궁금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카페에다가 그 개념 다시 한번 정확하게 2차 절대 부등식과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 올려주고 그 파일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부족한 건 계속 채워갈 수밖에 없어요. 자, 선생님이요,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침이나 올라간다. 아. 자,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를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할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 문제 요 사이에 a는 단 절대로 0이 아니야 이런 말이 만약에 붙어 있다면 얘는 무조건 2차가 되죠. 2차식인데 무조건 얘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2차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이 조건이 없는 거야. a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없어. 그럼 재수가 없어서 a가 0이 돼버리면 얘는 1차 부등식이 될 수도 있지. a가 0이 아니면 2차 부등식, a가 0이면 1차 부등식. 이처럼 얼핏 보기에는 2차 절대 부등식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최고창 앞에 나와 있는 a가 0인지 0이 아닌지 알 수 없어서 2차도 가능하고 1차도 가능한 이와 같은 절대 부등식 문제를 우리는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절대 부등식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2차 절대 부등식은요 1번만 필요해요. 근데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은 얘가 2차일 때 얘가 2차가 아닐 때 두 개로 나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이 두 개로 나눠져서 훨씬 어려운 개념이야. 상급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a가 0이 아닌 경우하고 a가 0인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지. a가 0이 아니면 얘는 2차식이 되는데 2차식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절대부등식은 그림을 그린 후 AD라고 선생님이 보통 가르쳐요. 얘 그림으로 그리고 얘 그림으로 그리면 y는 0. x축 위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라는 건 그림으로 그리면 요 상황이겠구나 라고 요 그림 하나밖에 안 나와요. 요 그림이 나오기 위해선 a는 0보다 커야겠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겠죠. 왜? 얘 근임 없거든. 허근뿐이에요. 허근 두 개야. 그래서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요. 자, 만약에 A가 0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0이면 얘가 사라져서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라는 식만 나오지. Y는 BX 플러스 C. 우리 이런 거 1차 함수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자, 그런데 이 녀석은 1차 함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직선이에요. 직선이 항상 X축 위에 있기 위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 평행하게 있는 경우밖에 없겠죠. 요런 그림 하나밖에 없어요. 직선은.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0이어야 평평한 직선이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 자리에 있는 B가 뭐가 된다? 0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A도 0이고 B도 0이고 남은 식은 C는 0보다 크다라는 식 하나 남지? 그 식을 여기에 붙여줘서 C는 0보다 크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바로 이 개념으로 두 개로 나눠서 2차 꼬라지 절대 공식을 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그럼 밑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자. 딱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x축 위 이상인 성립할 조건 절대부등식 문제구나. 딱 봤더니 2차 꼬라지 절대부등식이구나. 좋았어. a가 0이 아니면 얘는 2차 함수가 됐는데 x축 위에 있거나 x축과 같아도 되니까 그림은 요런 두 가지 그림이 가능하고 이때 a는 0보다 크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맞나요? 자, 하지만 A가 0이라면 얘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X축 위에 이렇게 있으면 되죠? 기울기가 평평해야 돼. 0이어야 돼. 기울기가 0 그리고 남은 식 그대로 부르면 C는 0 이상. 자, 됐죠?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4개지? 우리 근데 4번으로 막바로 갈게요. 자, 4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하다가 성립할 조건 구하시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x축 이하여야 되니까
절대 부등식인데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2차 꼬라지 절대 부등식이구나. 좋았어. A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X축 밑에 2차 함수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다. 위로 볼록이니까 A는 0보다 작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겠다 해요. 자, 만약에 A가 0이라면 직선이 돼버리는데 이 직선이 X축 밑에 있으려면 이렇게